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이 되겠네요. 6월 19일은 그 우리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훑어보니까 오늘이 그 대마도를 그 정벌한 날이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대마도를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정벌을 했습니다. 1차가 이제 음, 고려 말 창왕 때죠. 그때 이제 그 대마도를 이제 정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태조 때 2차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이제 바로 3차 정벌이 있었는데, 그 3차 정벌에 대해서 좀,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3차 정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또 이제 산책의 날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그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게 이제 현대사인데, 이런 날 좀 슬로우 시티가 있듯이 천천히, 그 쉬엄쉬엄 가는 그런 그 어떤 염원이라고 할까,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고서 어, 그래도 이제 보기 좋은 곳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건강에 좋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책의 날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대마도 정벌일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마도를 이제 조선에 귀속을 시켜버렸으면은 아주 그, 뭐 어딘지 모르게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그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 독도를 갖고서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는데, 물론 뭐 독도를 우리가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저들의 얘기는 그냥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툭툭 던져놓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200년, 300년, 뭐 1000년이 흘러가더라도 그거 옛날부터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던 거다라는 그런 말을 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전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당연히 그에 맞대응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힘이 약해지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효지배를 뺏길 수 있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그 뭐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게 것이고 또 있지도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고종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또 이제 나라를 넘겨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없다라면은 이제 뭐 굳이 그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일에 또 이제 힘에 있어서 어떤 그 우위가 깨진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또 그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네 영토로 또 이렇게 복속을 시킬 그런 가능성 충분히 이제 있는 거죠. 국제 정치란 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은 독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마도 정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슬로우 시티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갖고 세계 산책의 날도 한번 어떤 날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산책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가 하면 이제 음력이지만은 이제 조선시대 때죠.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때죠. 네. 대마도를 그 정벌한 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날짜가 나오겠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환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 6월 19일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죠. 세계 산책의 날로 알려진 세계 소운터링 데이. 소운터가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하는 걸 이제 하는 그 이제 용어죠. 네. 세계 소운터링 데이, 세계 산책의 날은 매년 6월 19일 날 이제 기념이 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고 인생을 즐기도록 상기시키자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천히 그 슬로우 시티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뭐 사실 현대 사회가 이 산업화된 사회가 엄청 이제 바쁘게 돌아가죠. 더군다나 그 정보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건 뭐 완전히 그 리얼 타임으로 그 이제 작동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옛날 같으면 뭐 몇 달, 몇 년 걸릴 일이 지금은 그냥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 산책의 날이라는 걸 만들고 좀 서두르지 말자. 이런 의도로 인제 날을 제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날은 조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WT 레이브가 1979 년에 인제 만들었다고 하네요. 레이브가 일했던 미국 미시간주 매키노 섬의 그랜드 호텔에서 인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의 뜻은 사람들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에 감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세상하고는 쪼끔 거리가 있네요. 왜냐면 1979 년이면은 사실 인터넷이 인제 세상에 나오기 전이죠. 인터넷이라는 게 상용화된 게 1990 년대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인제 어 뭐 '산책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드는 기념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곰돌이가 서서히 천천히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마도 정벌 일이 되겠습니다. 대마도. 일본말로 스시마죠. 지금 위키백과에 썸네일을 제가 띄워 놨는데, 부산하고 저쪽 큐슈 그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운 산인데, 섬인데, 음 이 어디 지도를 이용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해협이 대한해협과 조선해협이라고 써 있는 이 위키백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인제 대마도가 그럼 인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위치가 그런데, 대마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글로 풀어서 한번 볼까요? 자, 대마도는 동경 125도 59 분, 북위 34도 15 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아까 그 위치가 경도와 위도로 봐서 그렇습니다. 하조도에서 서쪽으로 2.7 킬로미터, 진도의 팽목항 선착장에서 18.5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면적은 2.57 평방 킬로미터고 해안선의 길이는 14.5 킬로미터네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이제 돼 있네요. 우리는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섬의 지형이 커다란 마네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대마도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음. 예, 어떻게 보면 말머리 같기도 하네요. 예. 약 1600년경에 허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때에 군마를 사용하던 목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군마를 거기서 사육했으면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응?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척박하니까 '아이 그런 땅 갖고 있으면 뭐 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음 음 땅 욕심이 그렇게 없었다니, 그리고서 뭐 우리는 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 뭐 자랑스럽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부끄러운 얘기지.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지질은 대부분 산성 화산 압류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최고 높이는 173 미터이며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해안은 돌출한 갑과 깊숙한 만이 교대로 이어지고 있어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해안선이 들쑥날쑥한 걸 리하스식 인제 해안이라고 하는데, 뭐 리하스식 해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과 만이 교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많이 들락날락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 지도가 작아 갖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파랑에 노출되는 남쪽 해안은 암석 해안을 이루고 해식해가 발달해 있고, 만이부에는 사빈 해안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가 아니고 인제 음 작은 물결을 얘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암석 해안, 해안이 암석으로 돼 있으면은 뭐 그 와서 바닷물에 부딪히는 아주 멋진 광경일 것 같습니다. 뭐 부산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0.6 도, 뭐 거의 뭐 영하로 안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8월 평균 기온은 22.4 도.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연 강수량은 1,019 밀리미터. 이것도 그냥 뭐 여름 한철 엄청 내리쏟는 이제 그런 강수량을 보이고 있네요. 비 또는 안개와 흐린 날이 210여 일로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날씨는 '귀찮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마도를 정벌을 우리가 이제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3세기에서 16세기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하여 노략질을 하던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이다. 왜구가 뭐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뭐 중국 거지 이제 이 그러니까 아주 그 왜구, 키 작은 그 해적이죠. 도적, 도적이죠, 도적. 그러니까 이제 한 그 5, 600년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 이제 그 일본 쪽에 있던 그 그 외인들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정벌 과정을 보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정벌을 했네요. 제1차 대마도 정벌은 1389년 고려 창왕 2년 박위라는 장군이 이제 이끌었고요. 제2차 대마도 정벌은 1396년 조선 태조 5년에 있었네요. 그리고 제3차 대마도 정벌이 1419년 조선 세종 1년에 이종무 장군이 이끈 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대마도 정벌은 바로 3차 대마도 정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해동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기해년에 동쪽을 정벌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오헤이 가이구, 그러니까 응령의 왜구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이제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붙이는 그 명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대마도에서는 누카다케 전쟁이다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배경을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있어 중계를 맡는 특수 사정이 이제 있는 그런 섬이었죠. 네. 두 번째, 원래 토지가 협소 척박하여 식량을 밖에서 구해야 생활을 유지하므로 고려 말부터 조공과 동시에 미국을 받아갔다. 음, 많이 척박. 그 당시는 뭐 척박하면은 정말 그 이제 곡식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땅이었는데 요즘이야 뭐 이제 그런 거는 다 극복이 돼 있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선에서도 대마도를 우대하였으며 대마도는 통상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서로 통상을 하는데 뭐 마치 중개무역상이라고 할까? 뭐 거길 거치지 않고 가려면은 좀 힘드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뭐 이익을 보려고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기근이 들 때는 해적으로 나타나 해안을 약탈함으로 병사를 일으켜 정벌을 한 거다. 근데 이제 기근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걸 구하러 해적이 돼갖고서 이제 에, 이 우리 그 우리나라 해안 쪽에 이제 침입을 해갖고 약탈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병사를 이제 규합을 해갖고 정벌을 이제 한 거다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차 정벌은 외선 300척을 불사르고 진멸을 했다. 고려의 민간인 포로 남력 100여 명을 구출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포로를 많이 데리고 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네요. 네. 2차 정벌은 문화우 정승 김사영이 오도 병마처 지사로 대마도를 정벌을 했고요.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3차 정벌입니다. 1408년 대마도 1418년 태종 음, 18년이 되겠습니다. 태종 18년. 태종 18년에 대마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발생을 하자 대마도인들이 명나라 해안으로 약탈을 가던 도중에 조선의 그 서천군, 음, 서천, 우리 이제 서천이죠. 거기 옛날에 비인이라고 불렀는데 서천과 해주 그 해안에 와갖고 이제 약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당시 대마도주인 종정무가 이제 죽고서 아들 종정성이 그 지위를 계승을 했는데 조선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도주가 바뀌니까 이게 왜구를 선동한 거다. 그래갖고서 대마도를 정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해서 1419년 세종 1년에 6월 9일 날 상황 태종이 대마도 정벌을 선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세종 1년 뭐 집권 1년 차가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저 때는 그 세종도 어린 나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그 이제 상황으로서 국사를 좀 초반이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면서 대마도 정벌을 이제 진두지휘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경과를 볼까요? 지휘계통에서 보면은 상황태종의 주도 아래 장천군 이종무를 3군 도체 찰사로, 예, 그다음에 영의정 유정현을 3도 도통사로, 의정부 참천 최윤덕을 3군 도절제사로 명하고 우박, 이숙룡, 황상을 중군 절제사, 유숙을 좌군 도절제사, 박초와 박씨를 좌군 절제사.
이지시를 우군 도절제사, 김무라와 이순몽을 우군 절제사로 임명을. 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간부를 임명을 했네요. 네? 어찌됐든 총사령관은 이제 이종무 장군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병을 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3도에 있는 병선 227척과 병사 1만 7천 명을 이제 동원을 했네요. 그래도 저때 당시에는 그 배도 있고 병사도 있고 그랬네요. 구한 말에는 뭐 병사도 거의 없고, 얼마 남지도 않은 병사도 해산당하고 뭐 참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뭐 어찌됐든 저때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 음력 4월에 출병을 지시한 세종은 태종과 함께 한강 두모포에 거동해 연회를 베풀며 출정식을 가졌다. 가기 전에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도 좀 먹이고 뭐 이제 그렇게 했겠죠. 출정식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1419년 음력 6월 19일, 바로 오늘 이 음력을 이제 양력으로 봐서 6월 19일 오늘 거제도 주원 방포를 출발해서 20일에 대마도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도착을 하면 바로 어,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종무는 도주 종정선에게 항복을 권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왜구 100여 명을 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옥 2천여 호를 불태우고 131명의 명나라 포로를 찾아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보면은 참 일부 이게 뭐 응? 조선인들도 포로로 이제 뭐 찾아내서 석방을 시켜줬는데 이 명나라도 포로가 있네요. 정말. 29일에는 가옥 70여 호를 태우고 명나라 사람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을. 그러니까 많이 포로 인질로 잡아갔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때 정벌을 하고서 완전히 그거를 거의 통치를 했어야 돼요. 그래갖고 딱 발표를 하는 거죠. 대마도는 이제 조선으로 편입한다 이렇게. 왜 그걸 안 했나 몰라 진짜. 답답하네요. 자, 이종무 장군은 좌군과 우군에서 두 지포에 포진하라 명령하고 자신은 7월 3일에 주력 함대를 이끌고 거제도로 철수를. 저 말도 좀 이상합니다. 대마도 정벌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사령관이 거제도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뭐 몇 명 혼냈으니까 이제 야 우리 그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간 모양입니다. 자, 정벌군 지휘부를 일단 철수시킨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으로 하여금 대마도 도주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귀하한 외인 등연이 항복 권고문을 가지고 대마도로 떠났으며 대마도는 예로부터 조선의 땅이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항복을 하라는 것을 통보를 했다. 위기를 느낀 대마도 도주 도이단 도로에게 신서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빌리고 인신을 내려줄 것을 청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도이단 도로가 수강문에 무릎을 꿇고 대마도 도주의 항복을 전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종정선이라고 그랬나요? 네, 종정선에게 항복을 문제 이렇게 전한 겁니다. 도이단 도로를 대마도로 돌려보낸 태종은 정벌구 항복 문서를 갖고 온 거군요. 태종은 정벌군의 전면 철수를 명하고 부지포에 진을 치고 있던 좌군과 우군을 철권했다. 이게 다네요. 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원정은 180명의 조선군이 전사하는 등 많은 인명희생이 따랐으며 분명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원정을 논의하였으나 사정상 미실행했다. 네, 뭔가 참 말이 정벌이지 좀 어디든지 한 군데가 이렇게 빠진 듯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네요. 원정 이후 대마도주가 항복을 청하여 옴으로써 사태가 일단나게 되었다. 대마도주는 또한 신하이해로서 섬길 것을 맹세하고 경상도의 일부로서 복속하기를 청하였고 왜구를 스스로 다스릴 것을 다스릴 것과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 세종이 이를 허락하고 이후 삼포를 개항할 때마다 대마도 도주에게 통상의 권한을 주므로도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했다. 좋아요.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한 건 좋은데 그걸 완전히 우리 땅으로 편입을 시켜갖고 어, 정말 조선화를 시켰어야지 그때. 그래야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마산시에 의해서 뭐 대마도는 뭐 마산시 거라고 지금 뭐 선포한 데 뭐예요? 뭐 말만 이제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다섯 번째 볼까요? 정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구의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대마도의 통상을 허락하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무역과 내왕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말이 좋지. 말, 에이, 안타깝네요. 자, 명나라의 일본 정보를 차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대마도를 정말 정벌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명나라가 대마도를 치려고 하니까, 그,
이제 조선이 선수를 쳐갖고, 아, 우리가 이렇게 손 봤으니까 명나라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오. 이런 의미로 저는 그 해석을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 학술 발표에서 조선 초기 대마도 정벌의 원인과 목적을 발표하는 이규철 카톨릭대 강사는 기해동정이 외고 소탕보다는 명나라 일본 정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기해동정 이전 10년간 왜구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고 다음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고려 말부터 태종 초기까지 기승을 부렸던 외구의 침입은 태종 9년 1409년부터 크게 감소를 했다. 두 번째, 10년 만에 외구 피해에 그것도 대마도가 조선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던 상황에서 조선이 대규모 출병을 감행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 출정명령 4일 만에 65일분의 군량과 1만 7천여 명의 병력을 준비한 대목도 이전부터 대마도 정보를 치밀하게 기획했었음을 시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볼까요? 명나라는 일본 쇼군을 통해 왜구를 제어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쇼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일본 정벌 계획을 세웠다. 명나라가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명나라가 일본 정벌에 나서면은 명나라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태정으로서는 이에 개입하지 않을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나라가 일본 정벌에 나서면은 조선도 같이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커질 것 같으니까 조선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결국 대마도 정벌을 그냥 은근슬쩍 해버린 거다. 그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대마도 원정군이 대규모 부대 편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회피하는 것도 정벌의 목적이 왜구의 경멸이 아니라 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공격이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부산으로 철수를 했었나요? 자, 조선은 정벌을 단행하면서도 일본과 대마도의 관계를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몰고 갈 의도는 없었다. 일곱 번째, 이 강사는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해 명나라의 일본 정보를 사전에 처단하는 한편 대외 목표인 북방 지역, 특히 여진으로의 진출과 영향력 확대라는 일거양득을 취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왜구를 제어한 공로로 여진 지역의 실력 행사에 대한 명나라의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 그 위쪽으로 이제 여진족이 이제 출몰을 했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김종서 장군이 그 이제 육진을 설치하고 그들을 이제 통제를 했죠. 응?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 대마도는 우리가 이렇게 손봐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을 쓴 이규철 이제 카톨릭대 강사의 그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타국을 침략한 사실이 있긴 있네요. 한 번도 외국을 침략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그게 형식상이든 뭐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든 어찌됐든 대마도를 정벌한 사실이 있네요. 자, 그래도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벌한 대마도를 계속 지배를 했어야지 하는 마음. 어, 어찌됐든 이때도 또 그 이제 일본 이 외국과 명나라 그러니까 음, 그 사이에 낀 한반 그런 지정학적인 그 위치 예나 지금이나 참 예민하고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몇 명이 대마도를 한번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제 사그러들긴 하지만은 그런 게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아 갖고 그렇게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좀 보류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조만간에 어, 우리 그 선조들이 대마도를 정벌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대마도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정루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